야, 기집애가 무슨 군이냐? 이거나 뒤집어 써라! 순식간에 머리를 타고 흐르는 염색약, 미용실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대한민국 최초 여군 3스타였습니다. 재개발 갑질과 조폭 세력을 무너뜨린 통쾌한 복수극, 지금 시작됩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길, 가을 저녁 무렵입니다. 낡은 간판들 사이로 노을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골목 한쪽에 자리한 마리헤어 미용실의 형광등이 따스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강은주는 미용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52세, 대한민국 최초 여군 3스타 중장. 어깨 위에 빛나는 별 3개가 그녀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30년간 군복만 입고 살아왔는데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속으로 중얼거리며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미용실 안은 소박했지만 깔끔했습니다. 거울 앞에는 몇 개의 의자가 놓여 있고 벽에는 각종 미용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최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함이 묻어났습니다. 강은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염색을 해보고 싶습니다. 평생 검은 머리만 유지해 왔는데 이번엔 좀 밝게 해볼까 해서요. 최마리는 강은주의 머리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어떤 색깔을 원하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건 처음이라서. 강은주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50대 여인. 하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최마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직업이 무엇이죠? 아, 죄송해요.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나요? 군인입니다. 강은주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곧 은퇴 예정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더욱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시겠네요. 최마리는 염색약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미용실이 그녀에게는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이 가게 오래 하셨어요? 강은주가 물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어요. 남편이 죽은 후에 혼자 시작한 거예요. 최마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이 가게가 제 전부거든요. 강은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아픔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이별과 상실을 겪어봤습니다. 염색약이 머리에 발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느낌이 두피를 자극했습니다. 강은주는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군복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은 모습. 하지만 여전히 곧은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이시라니 대단하세요. 요즘 여자분들 중에 군인 하시는 분 많지 않은데. 최마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30년간 해온 일이에요. 강은주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별 3개까지 달았지만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아요. 별 3개요? 최마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혹시 장군님이세요? 강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장이에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염색하고 싶어서 온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최마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소와 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더욱 정성스럽게 해드려야겠네요. 미용실 안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는 저녁 준비를 하는 주민들의 소소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강은주는 이런 일상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전쟁터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느끼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장군님, 은퇴하시면 뭘 하실 계획이세요? 최마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군인으로만 살아와서 다른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강은주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새로운 것들을 조금씩 시도해 보려고 해요. 염색약이 완전히 발라졌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최마리는 강은주에게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편하게 계세요. 강은주는 차를 마시며 미용실 분위기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 작은 화분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정리된 도구들. 모든 것이 최마리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강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조국을 지키던 일에서 벗어나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장군님, 최마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여자로서 그 자리까지 오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강은주는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미용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차가운 바람과 함께 거친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총 5명이었습니다. 앞장선 남자는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박철호였습니다. 미용실의 따뜻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최마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은주는 거울을 통해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머리에는 아직 염색약이 발라진 상태였습니다. 최 사장, 박철호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까지라고 했는데 아직도 장사하고 있네요. 최마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 사장님,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 가게는 제게 너무 소중해요. 소중하다고? 박철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기 곧 철거됩니다. 알고 계시죠? 이 동네 전체가 우리 집안 땅이에요. 아버지께서 재개발 허가 받으셨거든요. 강은주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키운 군인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발이요. 최마리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제 남편의 유산이에요. 이 가게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죠? 그런 건 제 알 바 아니에요. 박철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차피 일주일 후면 철거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나가지 않으면 더 곤란해질 거예요. 박철호의 부하들이 미용실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거울을 만지작거리고 다른 하나는 의도적으로 화분을 건드렸습니다. 위협이 메시지였습니다. 최마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제발이에요. 다른 곳으로 갈 돈도 없어요. 이곳이 제 전부라고요. 전부라. 박철호가 최마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더 빨리 포기하는 게 좋겠네요. 미련 갖지 말고 말이에요. 그 순간 박철호의 시선이 거울에 비친 강은주에게 닿았습니다. 군복을 벗었지만 여전히 고든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기 손님도 있네요. 박철호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곧 문 닫으니까 다른 데 가세요. 강은주는 거울을 통해 박철호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말 안 들려요? 박철호가 짜증을 내며 강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귀가 먹었나? 최마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손님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닥쳐. 박철호가 최마리를 밀쳐냈습니다. 최마리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강은주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박철호는 강은주 바로 뒤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줌마 못 들었어요? 여기서 나가라고 했잖아요. 강은주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염색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철호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박철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들고 있는 거예요? 대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강은주가 여전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염색이 끝나면 나가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박철호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염색약통을 발견했습니다. 염색이 그렇게 중요해요? 박철호가 염색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리죠. 최마리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박철호가 염색약통을 강은주의 머리에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끈적한 액체가 그녀의 머리카락과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용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철호의 부하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해진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최마리는 손으로 입을 막고 경악했습니다. 강은주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염색약이 강은주의 얼굴과 옷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그녀의 모습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제 됐죠? 박철호가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염색 끝났으니까 나가세요. 강은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으로 박철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박철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덕분에 결심이 섰네요. 박철호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강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강은주가 말했습니다. 30년간 군복을 입으며 배운 게 있습니다. 진짜 적이 누구인지 구분하는 법 말입니다. 최마리는 강은주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 평범해 보였던 여인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박철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강은주가 완전히 일어서서 박철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야기는 밖에서 하죠. 여기는 영업하는 곳이니까요. 그녀는 미용실 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염색약으로 얼룩진 모습이었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철호와 부하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상황이 예상과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은주는 미용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염색약으로 얼룩진 머리와 옷이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철호와 부하들이 의아해하며 뒤따랐습니다. 골목길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몇 개가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은주는 의도적으로 CCTV가 없는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30년간의 군 생활로 터득한 전술적 사고였습니다. 야, 아줌마. 박철호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강은주는 골목 가장 깊숙한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양쪽 벽 사이에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5명이 동시에 달려들기에는 제약이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박철호 일당을 마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 반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염색약 얼룩과 함께 그 모습은 기이하면서도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강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철호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뭘 이야기하자는 거야? 박철호가 허세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잘못 걸렸어. 강은주는 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깨가 곧게 펴지고 발 간격이 조정되었습니다. 전투 준비 자세였습니다. 저 여자 뭐야? 부하 중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박철호는 강은주의 변화를 느꼈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조직의 체면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다들 덤벼. 박철호가 소리쳤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강은주는 한 발짝 옆으로 피하면서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식간에 관절을 비틀어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으악! 첫 번째 부하가 비명을 질렸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강은주는 낮게 몸을 숙이며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다른 한 명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숨이 막힌 부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것이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철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한 여자에게 이렇게 쉽게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야? 당신 누구야? 박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은주는 넘어진 부하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강은주, 대한민국 육군 중장입니다. 박철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중장이라는 말의 무게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별 3개를 의미했습니다. 장군? 남은 부하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정확히는 3스타입니다. 강은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간 이 나라를 지켜온 군인이죠. 박철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상황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력을 박철호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폭력? 강은주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정당방위라고 하는 게 맞겠죠. 염색약을 뒤집어 쓴 피해자가 자신을 지킨 것뿐입니다. 박철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먼저 물리적 공격을 가한 것은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은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철호 씨죠? 재개발 업체 아들이라고 했나요? 어떻게 제 이름을? 박철호가 당황했습니다. 30년간 정보 수집하며 살았으니까요. 강은주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아버지 박성호, 이 일대 건물주죠. 그리고 당신은 그 권력을 등에 업고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는 조폭? 박철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은주가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원하는 거야? 박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강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마리 씨와 이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당장 중단하세요. 그건 불가능해. 박철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재개발 계획이 확정됐고 투자자들도.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시죠. 강은주가 끊어서 말했습니다. 강제 퇴거나 협박 없이 말입니다. 박철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써왔던 방법들이 모두 불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강은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쓰리스타 장군을 우습게 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 말과 함께 강은주는 바닥에 신음하고 있는 부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박철호도 따라서 내려다봤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자신을 보호해주던 부하들이 한 여자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끝나지 않았어. 박철호가 마지막 허세를 부렸습니다. 내 뒤에는 더 큰 힘이 있다고. 그 힘이 군대보다 큰가요? 강은주가 반문했습니다. 박철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지역 유지라고 해도 국가기관과 맞설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은주는 부하들에게 다가가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은 경고입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봐주지 않을 거예요. 부하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모두 강은주를 무서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가세요. 강은주가 명령했습니다. 박철호와 부하들은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혼자 남은 강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있던 별 3개처럼 말입니다. 전우의 아내라고 했나? 강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이 싸움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군요. 그녀는 미용실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염색약 얼룩이 있는 머리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오늘 밤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 같았습니다. 골목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렬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여군 3스타 중장, 미용실에서 조폭과 충돌. 화면에는 골목길 CCTV 영상과 함께 강은주의 군복 사진이 나왔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진지하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강은주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이렇게 빨리 언론에 노출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참, 조용히 은퇴하려고 했는데. 강은주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서는 박철호가 변호사와 면담 중이었습니다. 어젯밤 체포된 그는 하룻밤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보석이 가능한 거죠? 박철호가 의아해했습니다. 변호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손을 쓰셨습니다. 정치권 인맥이 움직였어요. 박철호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박성호는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과 깊은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유지였습니다. 그 여자, 강은주 때문에 우리 계획이 틀어질까봐 걱정됩니다. 박철호가 말했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군인이 민간 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곧 압박이 들어갈 거예요. 실제로 국방부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은주의 직속 상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중장님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사건에 연루되다니. 한 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간 폭력 사건에 군 고위 간부가 연루되면 군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습니다. 다른 준장이 덧붙였습니다. 그 시각 마리헤어 미용실에서는 최마리가 홀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소동으로 미용실이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강은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강은주가 미용실을 찾아왔습니다.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머리에는 어젯밤 염색약 얼룩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군님. 최마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강은주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마리 씨는 어떠세요?
어젯밤 일로 놀라셨을 텐데. 최마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강은주는 최마리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 남편은 장군님 부대에서 복무하다가 전사한 군인이었어요. 최마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김상현 하사였어요. 3년 전 훈련 중 순직했습니다. 최마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장군님께서 직접 조문 오셨었는데 기억하세요? 강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년 전 훈련 사고로 잃은 젊은 하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오열하던 아내의 모습도 기억났습니다. 최마리 씨, 강은주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그분이셨군요. 네. 최마리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이 미용실은 남편이 남긴 전부예요. 유족 지원금으로 차린 작은 가게죠. 강은주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전후의 아내를 지키지 못할 뻔했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왜 처음에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강은주가 물었습니다. 장군님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최마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손님으로 편하게 계셨으면 했거든요. 그 순간 강은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강은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장님, 긴급히 출석해 주셔야겠습니다.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강은주는 전화를 끊고 최마리를 바라봤습니다. 국방부에 가봐야겠어요. 아마 어젯밤 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장군님께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최마리가 걱정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강은주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서 강은주는 상급자들 앞에 섰습니다. 분위기가 차가웠습니다. 중장님, 한 대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사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강은주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급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군 고위 간부가 민간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장이 말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문제 삼고 있고요. 정당방위였습니다. 강은주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첫 번째 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장님, 앞으로 이런 일에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은퇴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강은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0년간 조국을 지켜온 자신이 한 시민을 보호한 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대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은퇴 전이라도 징계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강은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마지막이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강은주는 복도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별이 3개라도 세상의 불의 앞에서는 무력한 건가? 강은주가 자조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최마리로부터였습니다. 장군님, 괜찮으세요? 걱정됩니다. 강은주는 문자를 보며 다시 결심했습니다. 전후의 아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설령 자신의 군 생활에 흠집이 나더라도 말입니다. 한편 박철호는 아버지 박성호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조급하게 굴지 마라. 박성호가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곧 압박을 받을 거다. 군에서도 골치 아파할 테니까. 박철호는 아직도 어젯밤의 굴욕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 여자 보통이 아니에요. 군인이라고 해서 뭐가 특별한가? 박성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권력과 돈 앞에서는 모두 똑같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철호는 아버지의 말대로 용역들을 대동하고 본격적인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새벽 5시 마리헤어 미용실 앞에 대형 트럭들이 도착했습니다. 헬멧을 쓴 용역업체 직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모든 상인들은 즉시 나오세요. 확성기 소리가 골목 전체를 깨웠습니다. 최마리는 잠옷 차림으로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수십 명의 용역들이 철거 장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최마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시간은 이미 끝났어요. 용역 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분 안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합니다.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나왔습니다. 노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된 주민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은주는 뉴스를 통해 상황을 알았습니다. 서둘러 현장으로 향했지만 이미 용역들의 작업이 시작된 후였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첫 번째 가게의 간판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중단하세요. 강은주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용역 팀장이 강은주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여군 장군님이시네요. 하지만 여기는 합법적인 철거 현장입니다. 강은주는 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가 법적으로 문제없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박성호의 치밀한 준비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강은주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군인으로서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박철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여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장군님, 또 만나네요. 박철호 씨. 강은주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옳고 그름이 뭐가 중요해요? 박철호가 비웃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일을 하는 것뿐인데요. 강은주는 주민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은 철거를 군인 신분으로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군님, 최마리가 강은주에게 달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가게는 제 남편의 유산이에요. 강은주는 최마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무력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용역들의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해머 소리와 함께 주민들의 삶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노인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 오후 강은주는 다시 국방부에 호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심각한 분위기였습니다. 중장님, 대장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또다시 민간 사안에 개입하려 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은주가 항변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다른 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군 고위 간부가 정치적 사안에 연루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강은주는 당황했습니다. 정치적 사안이라니요? 그냥 시민을 도우려고 한 것뿐인데. 재개발은 정치적 이슈입니다. 첫 번째 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장님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강은주가 물었습니다. 군인 신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장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은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마지막이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위협이었습니다. 은퇴까지 2달 남았습니다. 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조용히 지내세요. 그것이 중장님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강은주는 복도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염색약 얼룩이 남아있는 그녀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 얼룩진 머리가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별이 3개라도 세상의 불의 앞에서는 무력한 건가? 강은주가 자조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30년간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 시민, 전우의 아내를 지키는 일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권력과 법의 벽 앞에서 군인의 별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강은주는 아파트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철거 현장 리포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평생 살던 곳에서 쫓겨나니 갈 곳이 없어요.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죠? 이사 갈 돈도 없는데. 젊은 엄마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강은주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들 사이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최마리로부터였습니다. 장군님, 내일부터 임시로 다른 곳에서 장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강은주는 문자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전우의 아내가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봤습니다. 염색약으로 얼룩진 머리까지만 여전히 곧은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 그녀는 무언가 결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다. 강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그녀는 책상으로 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인맥과 정보력을 총동원할 때가 왔습니다. 박철호와 박성호의 비리를 파헤칠 작정이었습니다. 군인의 별은 국민을 지키라는 사명이지 장식품이 아니야. 강은주가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강은주의 눈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강은주는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조사를 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군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정보사령부 출신 동기들, 법무관 후배들, 그리고 민간으로 전출한 전우들까지 모든 연결고리를 활용했습니다. 새벽 4시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박성호의 재개발 회사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토지 매입 가격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았고 행정 절차도 비정상적으로 빨랐습니다. 이상하군. 강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이 6개월 만에 허가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 그녀는 동기인 김준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으로 현재는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새벽에 웬 전화야? 김준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부탁이 있어. 강은주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박성호라는 사람 알아? 강남 재개발업체 사장. 아, 그 사람? 김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왜 그 사람을 찾고 있어? 뭔가 알고 있는 거야? 강은주가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은주야, 그 사람 건드리면 안 돼. 정치권과 연결이 깊어서. 어떤 정치권? 강은주가 추궁했습니다. 국회의원 몇 명하고 청와대 쪽에도 라인이 있어.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특히 김철수 의원하고는 아주 가깝다고 알려져 있어. 강은주는 김철수 의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재개발 관련 법안에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준호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 강은주가 간청했습니다. 은주야. 김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뭔가 큰일에 휘말린 거 아니야? 군인이 이런 일에 개입하면 위험해. 이미 휘말렸어. 강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야 해. 오전 10시 강은주는 과거 동료인 이상훈 대령을 만났습니다. 현재 정보사령부에서 근무하는 그는 각종 정보에 밝았습니다. 선배님, 이 사안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상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성호 뒤에는 정말 큰 세력이 있어요. 어떤 세력? 강은주가 물었습니다. 이상훈은 주변을 둘러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폭 조직과 정치권, 그리고 일부 재벌까지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예요. 재개발 이권으로 수백억을 챙기는 구조죠. 강은주는 놀랐습니다. 단순한 동네 재개발이 아니라 거대한 비리 구조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증거는 있어? 강은주가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상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게 합법적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뒤에서는 그 순간 이상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급한 전화를 받은 후 그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배님, 큰일 났어요. 이상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위에서 선배님 동향을 주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강은주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신의 조사 활동이 이미 상부에 보고된 것이었습니다. 누구 지시야? 강은주가 물었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상훈이 곤란해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하세요. 선배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이에요. 오후 2시 강은주는 국방부에 다시 호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 장관 직속 감찰실에서였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강은주 중장, 감찰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 활동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조사입니까? 강은주가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군인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감찰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하시죠. 강은주는 서류를 받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준호와의 통화, 이상훈과의 만남, 심지어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강은주가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찰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장님이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사실입니다. 강은주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정당한 조사를 하는 것을 정치적 개입으로 몰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강은주가 항변했습니다. 진실? 감찰관이 비웃었습니다. 중장님이 알아야 할 진실은 군인의 본분뿐입니다. 그날 저녁 강은주는 집에 돌아와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권력의 실체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최마리로부터였습니다. 장군님, 오늘 박철호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무서워요. 강은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조사에 매달리는 사이 최마리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익명이었습니다. 중장님의 조사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밤 10시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에서 만납시다.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강은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고 진짜 도움의 손길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강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싸움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밤이 깊어갔지만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마지막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날 밤 10시 강은주는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박성호 건설의 전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민수라고 합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성호 밑에서 5년간 일했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나왔어요. 강은주는 그를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도우려고 하죠? 제 누나가 그 동네에 살고 있어요. 이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철호 그 자식들이 누나를 괴롭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이민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들이 박성호의 모든 비리를 증명하는 자료들입니다. 강은주는 서류를 받아들고 휴대폰 플래시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불법 로비 자금, 공무원 매수 내역, 조폭 고용 장부까지 모든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강은주가 감탄했습니다. 더 있어요. 이민수가 USB를 건넸습니다. 녹음 파일들도 있어요. 박성호가 김철수 의원과 나눈 대화, 공무원들과의 거래 내용까지요. 강은주는 USB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이걸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이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성호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장군님이 나서신 걸 보고 용기가 났어요. 그 순간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은주는 즉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빨리 가세요. 이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벌게요. 강은주는 서류와 USB를 챙기고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발걸음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호의 조직원들이었습니다. 30분 후 강은주는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민수가 건넨 자료들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성호는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라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김철수 의원과의 대화에서는 재개발 허가를 위한 로비 자금이 언급되었고 공무원들과의 대화에서는 토지 매입 과정의 불법성이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면 강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충분히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강은주는 김준호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대박이야, 은주야. 김준호가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검찰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 정말 확실해? 강은주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김준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전이야. 이걸 공개하는 순간 너는 엄청난 보복을 받을 거야. 강은주는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관없어. 이미 각오했어. 그날 오후 강은주는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그리고 CBS까지 모든 주요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동시에 검찰청에도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도가 있는 강은주의 고발이었기에 검찰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9시 뉴스에서 특종 보도가 나갔습니다. 재개발 비리 의혹, 여군 3스타가 폭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화면에는 이민수가 제공한 서류들과 녹음 파일 내용이 자세히 나왔습니다. 김철수 의원의 음성이 방송되자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개발 허가건 우리가 처리해주지.
대신 예의는 지켜야지. 김철수 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박성호의 음성도 나왔습니다. 의원님께 5억, 구청장한테 2억이면 될까요? 방송이 나간 직후 박철호는 아버지 박성호와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박철호가 당황해했습니다. 박성호는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이런 자료를 구했지? 이민수 그 자식이 배신한 것 같아요. 박철호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자식을 찾아라. 박성호가 고함을 쳤습니다. 그리고 강은주도 가만두지 마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박성호 건설 사무실과 박성호의 자택에 동시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강은주는 뉴스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가장 짜릿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철호가 말이에요. 미용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최마리를 위협했습니다. 다 너희들 때문이야. 박철호가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어디 있어? 최마리는 무서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은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찾고 있었어요, 박철호 씨. 강은주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철호는 강은주를 보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당신이 망가뜨린 거예요. 강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스스로를.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철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쓰리스타 장군을 우습게 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했죠. 강은주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3개월 후 가을이 깊어진 골목길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재개발은 중단되었고 주민들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박성호와 박철호는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김철수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한 상태였습니다. 마리헤어 미용실은 예전보다 더 활기찼습니다. 강은주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강은주 본인은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마리는 매일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염색을 마저 해드리고 싶었고 무엇보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3시 미용실 문이 열리며 강은주가 들어왔습니다. 3개월 전과 같은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여전히 그때의 염색약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군님. 최마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은주라고 불러주세요. 강은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퇴했거든요. 강은주는 지난 3개월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고 각종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녀가 선택한 것은 조용한 일상이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최마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강은주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최마리는 강은주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때 염색을 제대로 마무리 못 해드렸잖아요. 이번엔 정말 예쁘게 해드릴게요. 강은주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3개월간 그대로 두었던 염색약 얼룩이 이상하게 정감이 갔습니다. 아니에요. 강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머리 그대로 두고 싶어요. 왜요? 최마리가 의아해했습니다. 이 얼룩이야말로 제가 쌓은 흔적이니까요. 강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30년 군복을 입으며 얻은 훈장보다 더 소중해요. 최마리는 강은주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 얼룩진 머리가 그녀에게는 진정한 용기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그럼 세팅만 예쁘게 해드릴게요. 최마리가 말했습니다. 강은주는 최마리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받으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단순히 염색을 해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마리 씨, 강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분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최마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장군님 같은 분을 롤모델로 여겼어요. 강은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을 롤모델로 여긴 젊은 군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상현 하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강은주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최마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현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간 거예요. 후회는 없을 거예요. 두 여인은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미용실 문이 열리며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장군님 덕분에 우리가 집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인사했습니다. 강은주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환영을 받을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은주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 많이 하셨어요. 동네 이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잖아요. 꽃다발이 강은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 송이의 꽃들이 그녀의 품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받은 어떤 표창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은주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주민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미용실 안이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장군님, 앞으로 뭘 하실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강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군복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서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강은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속 사실 거예요? 최마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강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동네가 좋아졌거든요. 주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아이들은 강은주 주변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미용실에는 강은주와 최마리만 남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은주 씨. 최마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강은주가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깨달았어요. 강은주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염색약으로 얼룩진 머리까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된 모습이었습니다. 군인의 별은 국민 속에서 빛날 때 가장 값진 훈장이다. 강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어깨에 있던 별 3개를 벗었지만 마음속에는 더 빛나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신념의 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골목길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은주는 미용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군복을 벗은 쓰리스타 장군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평범한 시민 강은주로서의 삶 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인생 사연은 가족 이야기, 노후 드라마, 감동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사연과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